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또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연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저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장 역시 하락 조정이 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0.47%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1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900선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크게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이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을 지난 월요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미국장이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해 주어야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상승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기관의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 그 다음날 상승하거나 최소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얘를 틀고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에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얘가 신고가를 노리는 전략이었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펄어비스처럼 안 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죠. 펄어비스가 이렇게 오늘 주가의 반등을 성공하지 못했던 건 수급입니다.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어제 매수를 했던 외국인 9만주 얘네들이 프로그램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오버나이트 한 물량을 그냥 수익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건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요즘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타를 굉장히 많이 칩니다. 만약에 오늘 이 프로그램 상에 9시 10분쯤에 외국인이 3만 주 정도 순매수가 잡혔다면 이건 추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더 이상은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펄어비스가 10시 이전에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죠. 95,000원 이런 자리까지 한번 왔으면 단타 매매 거래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10시 이전에는 97,000원까지 밖에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95,000원대 초반이 2시 정도 돼가지고 장 마지막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후 12시 넘어서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저점을 찍는 애들은 될 수 있으면 단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빠져나갔지만 기간이 35,000주 매수를 했죠. 5일선 자리가 거의 오늘 종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9만 한 2천원 부분 이런 부분에 온다면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가에 얘가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십자선 모양으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다시 양봉을 그린다면 또 종가 오버나잇 또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펄어비스 내일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시장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LNF의 수급에 따라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간 이렇게 10만 주 정도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십자선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얘네가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기관이 또 거의 한 10만 주씩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20만 원 선, 이 20만 원 선 이하에서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뒷바탕 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는 가격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선이 거의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제는 11선을 찍어야겠죠. 27,000원대 초반이 됩니다. LNF를 보고 LNF가 20만원 부근, 20만원 이하에 온다면 세로닉스를 27,000원 초반 요런 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일 미국 장이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장이 덩달아 하락을 한다면 2차 전지 소재주들 단타적 관점에서 거래를 해보다가 그 다음에 종가에 얘네들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 오버나잇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6.4%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11선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21선을 저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다가 첫 번째 조정이 올 때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면 장중에 단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따라서 종가 오버나잇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수급을 보셔도 어제 10만 주 매수했던 이 외국인이 오늘 18만 주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5천 원대 이하에 오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드라마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오늘 신고가를 한번 이렇게 뚫어 주었다가 그 다음에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브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지만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30만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N자형 반등 그런 자리를 한번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인데요.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해 주었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달 19일날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드라마죠. 지옥이라는 드라마와 관련된 제이 콘텐츠리와 뉴가 굉장히 오늘도 센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네들이 좀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겠죠. 이런 애들도 역시 5일선 거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5일선 거래라는 거는 5일선과의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첫 번째 장중에 오전에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단타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많이 이렇게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따라잡기란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부터라도 가격 하락 조정을 좀 보일 때 단타로 임하든지 아니면 종가 오버나잇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역시 오늘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먼저 보시면요, 오늘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수급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이 5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기간이 16만 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6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주가가 빠져가지고 2만원대 초반에 온다면 두산중공업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기간의 매도세가 오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일부 물량 매수를 했고요. 내일 만약에 2만원대 초반에 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간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계속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일 2만원대 초반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지 않고 다른 애들을 매수를 한다면 뭐 일진파워가 될 수 있겠죠.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자리죠. 이런 전고점 부분이었죠. 15,000원 이하 14,000원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두산중공업이나 일진파워 이런 애들 내일 만약에 저점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